AI 시대에도 통하는 글자를 혼자 만들어냈다고?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면 한 번씩 규격 외에 심각하게 뛰어난 천재들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 그런 천재들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천재가 왕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천재들의 일생을 보면 업적은 뛰어나지만 삶에 있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될 만한 일들까지 완벽한 사람은 드문데요. 업적은 물론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삶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 천재대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대왕의 엄청난 업적 중 가장 빛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훈민정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폴리네시아 언어 문학연구소 소장인 스티브 로저 피셔는 그의 저서 문자의 역사에서 한글을 언급하며 그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하는 알파베타의 저자 존 매드는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제임스 맥컬리 교수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한글날마다 학생들과 기념 행사를 열어 한글의 가치를 기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이자 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디스커버리 1994년 6월호에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며 극찬합니다. 바로 이렇게 훈민정음 즉 한글의 우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연구가 더해질수록 과학적인 찬사와 인문학적 칭찬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차이나는 그 옛날 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자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탄생시킨 것은 세종대왕 혼자였을까요? 1444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확정 발표 후 최만리라는 신하와 함께 7명의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에 반대하여 오랑캐들이 하는 일을 한문이 있는 조선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라는 상소를 올려 세종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당시 외나라 일본, 여진족 같은 나라는 그들만의 글자가 있었고 그들을 가리켜 오랑캐라 칭해왔던지라 별반 다를 바 없었고 또한 중국을 사대하는 정책이었던 조선의 정치적 실정에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신하들이 직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시험 3등 출신의 최만리는 지편전이라는 현재 한국의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최고의 연구소 학장 같은 위치의 사람이었고 원리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쓴소리 즉 바른말이지만 왕에게 아픈 소리를 하는 신하들을 곁에 두었던 세종대왕은 처음으로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부딪히게 되며 정창손의 또 다른 상소에서 극대노하여 그토록 어진 임금이라 불리던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전하, 한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라의 근본인 중국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니 시간이 갈수록 유교의 근본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은 어차피 글을 읽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창손의 상소문은 사실상 중국사대에 어긋난 일은 긁어부스럼이며 하층민들의 삶은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이지 세종대왕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이 글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여 나라의 법도를 모르고 좋은 제도를 실행하여도 모르니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억울한 이야기를 호소할 방법도 모른다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였으나 정창손은 이를 몰라주는 것을 넘어서 중국에 사대할 생각과 일반 백성들의 고충은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자신의 즉위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의 권위로 밀어붙입니다. 유교의 근본이 모두가 잘 배우고 좋은 군자가 되자 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높은 관직의 신하가 고작 한다는 말이 백성을 생각하여 만들 자는 왕의 생각을 거스른다는 것은 조금 엄한 왕이었다면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아들인 문종과 함께 말이죠. 애초에 친중파인 지편전의 학자들에게서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어느 정도 신하들의 이야기는 너그러이 설득하려 했으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는 다른 지편전 신하들을 모두 감옥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문자들 중
현재까지 존재를 유지하는 문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그만큼 오래도록 살아있기도 어려우며 다른 나라와 흡수병합되면서 그 나라만의 고유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형되기 때문에 고대의 글자와 현대의 글자가 유사할진 몰라도 유지되고 쓰임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세계 최초이자 이후로도 없는 역사를 세종대왕이 써내립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가 왕으로 태어나야만 하고 그 왕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었던 이유죠. 정창소는 그렇게 항명제로 파직을 당하고 처음으로 왕의 감정까지 드러내며 신하들에게 왕의 권위로 한글 창제를 밀어붙인 세종대왕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비밀리에 만들었던 인류 최고의 문자인 한글을 훈민정음 발표를 통해 반포합니다. 놀라운 점은 한글은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도 효과적인 문자라는 점이며 초기 한글은 영어의 F 발음과 아 발음, L 발음까지 표기 및 발음 가능한 소위 맞는 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중국의 글자는 영어 발음의 글자도 스페인어 발음의 글자도 섞여 있어서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기엔 조선식 한자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글의 탄생은 세종대왕이 타고난 언어 천재이자 언어학자였기 때문인데 지편전의 모든 학자들이 세종대왕 한 명만큼의 역할도 못할 만큼 세종대왕 자신은 어릴 적부터 언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통달한 지 오래였으며 사실상 자신의 꿈이자 이상인 조선 사람만의 언어를 창조하는 일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지구상의 백성을 사랑하여 언어를 창제하였다는 기록은 본 적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일이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세종실록은 훈민정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 때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로 7가지 음을 맞추었다. 삼극의 뜻과 이기의 오묘함을 모두 포괄하여 28자만으로 전하니 무궁무진하였다.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면서도 막힌 데가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게 된다. 한글을 항상 사용해오는 오늘날의 우리는 이런 평가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학문적으로 보아도 세상 언어의 모든 면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는 한글의 위대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특히 한자 생활을 하던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글자를 다시 익혀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결국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사대하는 상류층의 언어였던 한자 사용을 거슬러 상대적으로 대다수 하층민의 언어인 한글이 탄생하기란 문화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을 뛰어난 천재 언어학자가 왕의 신분으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여 만들어낸 어쩌면 인류 최고의 문화가치인 한글을 한류 문화의 중심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동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멋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